진단 시간입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마산 해안도로 위험을 해결하는 선형 개량 공사에 착수했고요. 경기도는 올해를 도로관리 정책 패러다임을 사고 대응형에서 예방 중심형으로 전환하는 도로관리 원년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중앙고속도로에서는 43중 추돌이라는 대형 빙판길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겨울 도로의 교통사고 복병, 블랙아이스를 해소하고 피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건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마산 해안도로 어떤 위험이 있고 또 경기도는 도로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논리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운전자에게 시야 장애를 주는 마산 하포구 산호동 해안도로는 45도 정도의 굴곡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3년간 12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을 하고 6명 중상에다가 경상 5이라는 인면 피해를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굽이진 도로 선형을 펴고 확장을 해서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정체를 해소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지만은 어쨌든 전방 장애 요인과 급한 선회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에 비해서 을민을 맞아 예방중심 도로관리 원년의 해를 선포한 경기도는요. 안전설비나 기능 보강 차원이 아닌 일반적인 예방 도로관리 시스템 정착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도민운동에게 알리는 이렇게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이유는 파손이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낡은 도로 기반 시설 개선에다가 우선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블랙아이스에 노출된 교량과 음지 구간 등의 다발적 잠재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히팅 시스템 설치는 여기서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겨울철 빙판길 사고 늘 각종 방송 매체 통해서 주의 당부를 드리는데도 네. 43중 추돌 사고가 그저께 중앙고속도로에서 발생을 했네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눈길이 연속적으로 미끄러지면서 43대가 추돌한 사고로 23명이 중경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네. 중상까지 입은 임산부까지 있다고 하니까 좀 많이 걱정스러운데요. 예.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눈이 덮고 있는 블랙아이스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시 말씀드리지만 도로 위에 수분이나 물기는 해가 지거나 기온이 떨어지면 살얼음이 되는 건 기정사실이라 관심만 갖는다면은 주위에서 피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요. 만일 지난번처럼 살얼음 위에다가 눈이 내리고 그래서 분간이 잘 안 되는 상태에 속도까지 있었으니까 상황이 아주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눈이 내리는 도로에서 조심하는 방어 운전을 했더라도요. 한순간 이런 마이 복병에 걸리게 된다면 겨울 전용 윈터 타이어는 물론이고요. 또 스노우 체인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직접 빙판에 대한 그 실차 실험을 했기 때문인데요. 사슬형의 체인의 경우는 눈에서는 아주 강한 그립력을 발휘합니다. 예. 하지만 반대로 눈처럼 파고들지 못하는 딱딱한 빙판 노면에서는 오히려 스키처럼 밀리면서 제동거리를 길게 하는 원인이 됐으니까요. 이번 사고의 원인이 가려져 있는 살얼음 때문이었군요. 네. 그런데 그 사고 지역인 횡성의 적설량이 0.3cm였고 그렇죠. 또 습기가 없는 쌀이의 눈이어서 자칫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대형 사고로 이어졌네요. 네. 그 횡성 소방서도 그 내린 눈은 건설, 그러니까 마른 쌀이 눈이다. 그러니까 습기가 없는 마른 상태이지만 낮은 기온 때문에 놈이 상당히 미끄러웠고 또 전방 시야를 빼앗는 안개까지 자욱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태에서는 전방에서 발생된 추돌 사고 거리가 꽤 된다고 하더라도요. 후미차 운전자에서는 바로 코앞에서나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상황에 대한 심리적 대응은 오직 좌우로 급하게 피하면서 급제동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볼 겨력 없이 반사적인 행동이 계속된다는 것은 역시 그 연쇄사고로 이어지게 하는 2차적 요인이 될 것이고요. 네. 만약 어떤 운전자가 방어 능력이 우세해서 앞차와의 추돌을 모면했다고 하더라도 또 후속차에 받치면서 앞차를 받게 되고 이렇게 얽히고 섞이다 보면 이번 사고처럼 대형차 하체 밑으로 차가 끼거나 또 사이에 껴서 최악의 사태를 맞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안개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인 것이 사고를 더 키웠군요.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눈과 빙판 위험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 꽤 많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하절교통사고 위험보다 4배나 높은 동절기에는 2만여 건의 눈과 빙판 사고가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서 499명이 사망하고 35,656명이 부상당했다고 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블랙아이스 위험성을 강조한 경찰청의 얘기는요. 892명이 겨울교통사고로 숨진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 186명은 눈길 사망인데 반해 706명은 가려정이나 이렇게 판단이 안 되는 빙판에 의해서 희생됐다고 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예. 차 안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것을 이제 블랙아이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노면은 눈길보다도 6배나 미끄럽고 또 마른 노면에 비해서는 14배 정도 미끄럽다고 하니까요. 상습 발생 지역과 지역적인 홍보는 물론이고요.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연구와 시행은 아주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그 사고처럼 안개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는 것도 네. 문제가 되겠지만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 앞서서 도로공사가 먼저 관심을 갖는다면요. 적어도 고속주행에서 발생되는 눈길이나 빙판길의 대형 사고는 줄이고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그 상습 발생 지역에 대한 홍보와 예방과 근절할 수 있는 연구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난 5일 오전 8시경 경남 창원에서는요.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언 빙판 사고 처리 중에 이 현장을 피하려다가 2차 사고를 내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7일 오후 1시경 충북 음성군에서도요. 빙판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마주오던 21톤 화물차를 받쳐서 숨지고요. 네. 또 11일 오전 6시 55분경에는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에 정차한 코란도를 소나타가 추돌하면서 10일 다중 추돌 사고로 이어져서 5명이 다쳤고요. 네. 또 7시 10분경에 완주군 호남고속도로에서도 1톤 트럭이 미끄러져 옆차로 승용차를 받자 뒤따르던 12대가 잇따라 추돌한 빙판 사고가 이어졌고요. 네. 하지만 이런 요인 대부분은 지형과 지리적 그리고 환경적 특성에 따른 현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네. 전용 안전시설 보강과 관리만 잘한다면은 분수를 이용해서 안개를 제거하는 일본의 생각처럼요. 마이 보병 또한 퇴치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열선을 도로에 깔면 아무래도 이 빙판길을 좀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자세한 소식들은 다음 기회에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빙판길 사고와 관련한 소식들 알아봤어요. 지금까지 교통 이슈 진단의 김경배 교통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